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사 편찬 이후에 모든 사람이 고민했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만을 만약에 바로 알았더라면은 이련부터 신체호까지 연관 모든 사람들이 삼국사나 25사 통일전을 이 땅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 땅의 역사를 연구할 때 자료를 가지고 이 땅의 역사라고 맞추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조상들이 쓴 삼국사 50권과 중국의 진화 18사를 가지고 그건 재현해보면 이 땅의 역사가 밝혀질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분명히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배웁니다. 제가 준공이 동복공격을 할 때 외교부에 들어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제가 물어보죠. 고구려 발해가 우리 역사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여진족이 돼야 됩니다. 왜? 만주에는 여진족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배우고 만주들은 여진족이라고 배우는데 내가 여진족이다? 그 외교부 직원도 그러더라고. 내가 여진족이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한민족 그렇게 알고 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바로 고구려 발해는 우리 이 역사인데 고구려 발해 후예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만주인들을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이냐? 반도사와 민족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삼국사와 통일전을 재현하면서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정리되어 왔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현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우선 제가 아주 힘이 듭니다. 뭔 말에 힘이 드는 거 아니? 한반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좀 가슴이 그냥 뜁니다. 왜? 나는 섬놈이 아니거든요. 반도라는 말은 내가 섬놈이라는 반쪽짜리 섬놈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반도 도대체 반쪽짜리 섬에 한반도라는 말이 무슨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말 때문에 이 글을 쓸 때나 강의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제가 만주하고 한반도를 나타내는 말은 옥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25사 통일전이 유엔전후 5월을 나타낼 때 옥저가 지금의 금주 북쪽을 나타냅니다. 요하 지역을 나타냅니다. 거기가 옥저 지역인데 낙랑왕 최리가 옥저를 순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랑국과 옥저를 낙랑국에서 통치했다고 보면은 만주와 한반도를 옥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인들은 만선사관이라고 만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랑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말은 무슨 말을
한반도나 조선반도라는 말 안 쓰고 어떤 말을 써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한자식을 해서 한조라는 단어도 써볼까?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세종이라고 써볼까? 그러다가 삼국이 전통 개성을 고조선이 하는 게 고조선 이전국과 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 때는 여기가 소도지역이다 라고 보고 구도 또는 구소 둘 중에 소도에서 소자 하나하고 구리에서 구자를 떼서 한번 우리를 나타내는 말로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구도라고는 조선 팔도에다가 제주도를 플러스하면 구도가 됩니다. 의미 같죠. 그 어떻게 됐든 이 반도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낙랑국에 관한 기록이 왜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냐면 삼국유사를 쓸 때 이련이 항목을 낙랑국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낙랑국에다 한사군의 낙랑군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엔제노 5월에는 번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삼한을 한반도에 그러니까 조선 팔도하고 만주를 엎어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역사를. 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아흘단제 때 고불가를 낙랑홀에 통치하게끔 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황제의 동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낙랑홀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낙랑홀은 옛날에 낙랑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에만 이 낙랑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 밑에 보면 이게 전한서인데 기자가 조선에 살 때 그때 낙랑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흘단제 때는 기자 때보다 100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자 때 낙랑이라는 명칭과 조선이라는 명칭이 같이 붙어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자는 1114년이면 아흘단제 때는 1237년이니까 1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삼국사에 낙랑왕 최리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리의 조상으로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북부여기에 최숭이라는 햄무스 왕 때 낙랑왕 최숭이라는 분입니다. 같은 최씨이고 같은 국호이고 그러니까 막 조상과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분명히 우리가 낙랑국이 벌써 이 최리왕이 망한 것이 32년인데 1000년을 넘게 존재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 국가를 고구려가 병하라하면서 한반도가 가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한 시대가 있는데 그럼 낙랑국이 왜 낙랑군하고 구별이 되냐? 아주 간단하게 구별되는 자명고각이라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북이 울려서 방비케 하는 그런 유명한 말하자면 그
체계가 있었다. 자명고각이라는 북이 있었다. 이거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게끔 북이 울려서 한다면요, 요거는 다수의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군수가 가질까? 우리나라 지금 핵 버튼을 만약 핵이 있다고 그러면 저 군수 뭐 김포 군수한테도 줄 거예요? 아니면 양양 군수한테도 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자명국은 임금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이거든요. 분명히 낭랑 왕국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32년에 이제 낭랑왕 체리가 자명고각이 이 딸이 찢는 바람에, 낭랑 공주가 찢는 바람에 고구려에 항복을 했는데, 지금 마리간 거서관이라는 이 명칭으로 이렇게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고구려에는 성신, 인신, 가한신, 기자신 이렇게 해서 가한신이 있습니다. 가한신이 바로, 가한이 뭐냐? 북방의 추장들의 명칭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한, 돌걸가한, 그러니까 고구려가 연망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망국. 그 중에 여기도 마리간이 고구리의 일개 지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마리간이나 거서관이라는 말은 최치원은 안 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치원은 전부 다 모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독립했다. 그러니까 마리간에서 신라왕이 됐다면 그건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니까 502년에서부터 302년에서 502년까지는 이게 고구려 칸인데 503년에 신라로 독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땅이었다가 이렇게 신라가 하나 떨어져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년간 고구려 통치하에 있었고, 이거는 500년간 아시아가 고구려에서 일통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구체적인 기록으로 지금 이것이 장성입니다. 이게 지금 만주에 있는 장성인데, 요 장성을 쌓았다는 것이 삼국사에 있습니다. 631년에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 요 장성상에 요 길림과 광령이, 요것이 그 동쪽의 신라다라는 것이 만주원료고, 이거 지금 청나라 때 씁니다. 그런데 요 광령어 북쪽에 해주가 있는데, 요 해주에서 여 장성까지는 120리다. 그러니까 그 동쪽은 신라다 해서 여기가 신라라는 얘기, 신라가 통치하고 고구리는 서쪽에 있다라는 기록이 바로 요 요사에 있습니다. 그럼 요 요사에 의해서 요사나 만주원료가 삼국사에 있어서 분명히 만주가 신라 땅이었다. 그리고 요 송영어동 쪽으로 장성을 쌓았다는데, 이 장성이 이중장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리 때 한번 쌓고 고리 때 한번 쌓아서 이중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송영에서부터 장성을 쌓았다. 그래서 신라를 이어서 고리고도 만주를 통치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차대 구주대첩을 지금 우리는 평안도에서 구주대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관 장군하고 오인총 장군이
그 여진 정보를 하러 갈 때 떠난 곳이 장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 동문예지 승낙을 가지도 장춘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춘 있잖아요. 근데 고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했습니다. 심양이 고려왕이다 면 여기가 심양 아닙니까? 심양이 동북의 장춘이고 요 지금 이 장춘에서 42km 되는데 구이라는 지금은 구태라고 중원에서 발음할지 만주에서 발음할지 아니면 구이라고 발음할지 모르지만 구태는 구이고 귀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강 이름이 석합니다. 여기가 흥화진입니다. 그 강남찬에 싸웠던 시절의 지명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구이는 플러스 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찬에 싸웠던 구주대 첩지가 지금 만주에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너무 근데 이제 그 만주를 원해 그러니까 만주를 원해 댕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이연령, 최탄, 현원영을 그거 홍복원 이 사람들이 만주를 들어서 원나라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민왕 때 회복할 때 지금 고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심양왕이라고 하는 것은 심양이 고려 수도였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럼 서경일는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구호주가 그 동령부에 있다 동령부가 서경에 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은 그 심양로에 있습니다. 구주가 심양로에 속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반도의 귀주성이 있는데 심양로에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근데 요거는 지금 그 이성계 장군이 1370년에 만주를 평정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동쪽에는 황성이 있고 북쪽에는 동령부가 있다. 서쪽은 바다까지 해가 있네 바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남쪽은 압록강까지 이 지역에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황성이 동쪽에 있고 북쪽에는 압록강 북쪽에는 분명히 동령부가 있다면 거기가 서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심양이 고려 서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만주의 역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령을 지나서 이렇게 여러 지명들이 나온다. 문고환, 함 해가지고 이 집이 공업진까지 있다 그러는데 이 공심집이 혹시 공업진이 아닌가? 왜냐면 장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지역을 평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우리가 한반도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경이 어디냐? 이거 서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경이 고리사에는 천령에서 300이다 그랬어요. 천령에서 300리. 그러면 심양과 무슨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려왕은 심양왕이니까 심양이 서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여기 보면 요심을 평정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기를 평정한 기록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이 쌍성 충감부의 천호입니다. 여기 강감찬의 구주 대첩이고, 분명히 이 땅이 숭령동 쪽이 이 땅이 신라 땅이었고 고려 땅이 있다. 뭐 역사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요동반도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는 지금 요동반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1371년에는 고려 땅입니다. 원래 요양은 본래 고려 땅이다. 근데 요양 성주가 뭐라냐면 우리는 명나라로 가고 싶다. 그래서 1371년 4월에 명나라 땅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금복해. 이렇게 금복해해. 요게 이제 말하자면 명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과 심양을 평정한 기록이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요 근처까지. 근데 지금 요 지도는 임진단 일어나기 전에 1579년에 제작된 건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는 만주의 건주가, 이 지도상에는 이쪽에 건주가 없습니다. 이게 1579년 지도인데 건주가 없습니다. 근데 건주가 어디냐? 여기 건주가 있어요. 산해안 북쪽에. 지금도 여기는 건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4개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서여진이게 되겠죠. 이쪽에 동여진이 된다면은 이 서여진, 그러니까 청나라를 건국한 그 일련의 집단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저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저한테는 12대조가 되시는 분인데 심화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심화가 어딘가라고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만주 이 심양 근처에다가 말하자면 심화 전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화 전투는 뭐냐, 김경서 장군이 항복한 항복한 그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경서 장군이나 강훈 장군이 있다 그러면 항복 안 하는 게, 왜? 여기서 도망가든지 가요. 근데 항복했다는 것은 정말 진퇴양 갈 수 없다. 어디로 탈출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 항복을 해서라도 말하자면 병사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일까? 그러니까 저는 심화가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요 건주 남쪽에 산해관을 건너가면 바로 산해관에 넘어가서 지명 심화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지도상에서 지금 여기쯤 심화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건주에서 일어난 청나라 군대가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은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라가 다스리고 고려가 다스리고, 그렇죠. 길림과 광명 동쪽은 신라이고 해주 동쪽은 신라이고 송영 동보로 장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신라 땅이고 고려 땅이고, 그 고려왕을 원나라에서 심야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고려 서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주 신라가 이 역사가 지금 만주와 한반도가 연계되는 역사거든요. 신라 때부터 남남국이었다가 고구려가 됐다가 그 다음에 신라가 독립을 하면서
옥랑을 다스리다가 이 장성 이남을 다스리다가 고리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 우리는 위화도 해군을 지금 압록강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요양과 신량을 평정한 기록이 있는데 언제 내줬어 이거? 그리고 위화도 해군할 때 병사가 5만이고 병사와 노역하는 사람들 다 합해서 5만 정도 되고 배가 4만 필입니다. 지금 이 위화도에는 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양과 신량을 평정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화도 해군을 지금 압록강 보내러 오는데 지금 요 삼각주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강물이 흘러와서 언제 잠길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탈출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는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신라와 고려가 만주를 통치하고 만주와 한반도가 하나의 통치체제에 있다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련이 그 삼국사에서 유연전호 5월을 감추는 바람에 그 이후에 언제인가 만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 말기에 조청 국경회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국세로 봐서 청나라와 조선이 국경회담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만주에 있던 신라 땅이고 고리 땅을 청나라가 그냥 차지하려니까 어거지 협상을 한 겁니다. 그 백두산 정계비도 분명히 잘못 가르칩니다. 그 왜냐? 지금 그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은 송화강의 줄기, 그러니까 장성을 나타내는 일부분이고 압록강도 장성을 나타내는 일부분으로서 유조변책과 그 고구리 고리장성을 그걸 국경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라와 고리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고구려 발해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만주일도 우리와 같은 동포가 될 때만이 고구려 발해를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일 때 그 얘기는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와 고리가 만주를 통치한 것을